예비과정 수학 4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 가보겠습니다. 자, 이 좌표평면이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모든 우리가 배우는 연산이나 방정식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함수, 그리고 나서 함수는 결국 그래프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중고등 수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 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왜 안 그려지지? 잠시만요. 자, 좌표평면은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이게 x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y축이 있습니다. y축. 자, 보면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x가 여기가 0,0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정상적인 방향, 왼쪽은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축도 역시나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거꾸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읽냐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플러스 2겠죠. 위로 세 칸을 갔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x 먼저 읽고 y를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2,3이라고 읽어내거든요. 그리고 무슨 소리냐면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세 칸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왼쪽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세 칸 하면은요, 왼쪽으로 먼저 가로 세로가 항상 먼저입니다. x 방향이 먼저고 그 다음이 y 방향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좌표 평면이거든요. 이건 이제 열심히 정말 지겹도록 그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과정 다시 볼게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대요. 놀랍죠? 네, 1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2018년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1번 2018년부터 22년까지 평균 사고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 보겠습니다. 자, 가로는 연도가 나와 있고요. 세로는 몇 건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제일 높을수록 건수가 많은 거겠죠. 그러면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9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적은 연도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얘겠죠. 540건이요. 2022년이 되겠네요.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수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사회나 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나 과학에서 그래프 읽어내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에는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자, 2019년, 2022년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2019년에 1일 교통사고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에 쭉 올라가서 보면 63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30건이요.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이라 그랬는데 1일 평균이 맞네요. 1일 평균이 맞네요. 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아래표는 네모와 별표 사이의 대응 관계인데요. 다음 무릎에 답해 볼게요. 잘 보시면 네모가 1일 때 별은 4입니다. 네모가 2일 때 별은 5고요. 보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1일 때 6이고 4일 때 7. 하나씩 늘어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3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통 IQ 테스트 할 때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숫자들 사이의 규칙성 찾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당연히 8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3이고요. 니은은 8이 되겠습니다. 자, 네모와 별표 사이의 대응 관계는 뭐냐면 보세요. 1일 때 4, 3 차이 나죠. 2일 때 5, 3 차이 납니다. 3일 때 6, 3 차이 나거든요. 즉 무슨 소리냐면 별표는 네모에다가 3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이게 함수를 만드는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네, 함수식을 만들 때 이렇게 씁니다. 자, 3번은요. 비례식입니다. 또 여러분이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례식이죠. 3대 5랍니다. 그러면 12대는요. 3일 때 5였어요. 12대 하면 3이 12로 4배가 뻥튀기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5도 똑같이 4배가 뻥튀기 되면 5, 4,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한번 가볼게요. 8이 40이 됐습니다. 8, 5, 40이죠. 5배가 됐단 말이죠. 그럼 5도 역시나 5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5, 5, 25가 되겠습니다. 자, 7, 6, 40입니다. 6배죠. 그러면 6, 60입니다. 네모 곱하기 6이 60이다. 그러면 6 곱하기 10이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16에 해당하는 숫자가 32로 2배 늘어났어요. 그러면 11도 역시나 2배 똑같이 비례한다는 것 자체가 똑같이 늘어난다, 똑같이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시겠나요? 20, 25, 10, 20, 25, 10, 20. 네, 맞네요. 자, 그 다음 4번. 다음 규칙에 따라 쌓기나무를 놓을 때 6번째에는 총 몇 개의 쌓기나무를 쌓아야 하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밑에다가 3개를 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3개 밑에다가 이번에는 5개를 놨습니다. 얼마씩 늘어나죠? 네,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2개씩 양쪽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1, 3, 5, 7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9겠죠. 보시면 근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1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 몇 개라고 해놨어요. 자, 답을 우리가 11이라고 쓰려다가 문제를 잘 봤더니 여섯 번째에는 총 몇 개의 쌓기나무를 쌓아야 하는지거든요. 이게 아니네요. 잠깐만요. 다시.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그리고 그러니까 네 번째가 1357까지고요. 다섯 번째가 13579까지 쌓이고 여섯 번째가 13579 11까지예요. 그러니까 쭉 여섯 번째는 1, 3, 5, 7, 9, 11 이렇게 총 6칸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다 총 더해보면 11이랑 9 해서 20이 되고요. 3이랑 7 해서 또 10이 되니까 총 30, 그리고 1이랑 5 해서 6이라서 총 36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덧셈을 할 때 13579라고 1 더하기 3은 4, 4 더하기 5는 9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수를 합해서 또는 세 수를 합해서 10이 되게, 20이 되게, 30이 되게 이렇게 먼저 맞춰주시면 좀 더 쉽게 미스 없이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좌표와 그래프 이제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제가 X축, Y축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X축만 이루어진 걸 먼저 합니다. 이걸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X만 그리는 거죠. 가로, 세로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왼쪽 마이너스란 뜻도 있고, 그리고 아래로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초반에 배웠던 거 있죠. 요거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왼쪽으로 두 칸 가는데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는데 반대로 두 칸 가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반대, 왼쪽으로 두 칸의 반대니까 즉 오른쪽으로 두 칸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세 점 A, B, C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면 A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항상 원점 0이 기준이거든요. 0에서 왼쪽으로 4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좌표는 마이너스 4라고 표시합니다. B는요. 0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이 아니라 한 칸의 절반이니까 뭐죠? 네,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는데 편의상 플러스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2분의 1이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는요. 네, 3칸.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는 마이너스 2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2에 P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Q는 0.5가 마이너스 0.5니까 왼쪽으로 0.5만큼만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은 4인데요. 네, 얘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제 1번입니다. 갑자기 좀 쉬워진 느낌이죠. 원래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훨씬 쉬워져요. 자, 유제 1번 4점 A, B, C, O의 좌표를 또 기호를 나타내 보면 A는 마이너스 5죠. 괄호하고 마이너스 5라고 쓰시고 B는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자, 0에서부터 마이너스 1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0.5만큼 더 가니까 네,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소수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쉽네요. 소수로 나타내셔도 되고 분수로 나타내셔도 돼요.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분수로 나타내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1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중학교 때는 대분수로는 쓰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 C는요. C는 3과 3분의 1이죠. 이거는 소수로 하기가 조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3과 3분의 1이니까 3, 3은 9니까 3분의 10이라고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겠습니다. 왜 소수로 하기 좀 그러냐면 1을 세등분하기가 소수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분수가 좀 더 편하겠네요. 자, 5는요. 네, 그냥 0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네, 2번 0에서 오른쪽으로니까 오른쪽이 플러스 6만큼 떨어진 하면 여기죠. 얘가 D거든요. 그래서 D는 그냥 6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점 마이너스 2와 5 사이의 거리를 볼게요. 이 그래프를 이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5라는 건 항상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5칸이거든요. 즉 5칸 2칸이니까 총 거리는 7이 됩니다. 그래서 7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특히 중고등학교 때 갈 때 거리 하면 기본적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5 빼기 2라고 쓰시면 네, 5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7이 되는 겁니다. 거리는 항상 절대값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시면 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 가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한번 예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A부터 보겠습니다. A 여기 보이시나요? 네, A는요. 항상 X, Y, X, 오른쪽 왼쪽부터 읽으시고 위아래 읽으세요. 얘는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가요. 마이너스 1이죠. 왼쪽이니까. 그리고 위로 한 칸 가요. 그럼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는요. 자, B 항상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세요. 위로 하나, 둘, 세 칸 가세요. 1,3이요.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C는요.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두 칸 가세요. 그리고
네, y는 안 움직였네요. 0입니다. 자, d는요. 네, d는 x, y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0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만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칸 갔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마이너스 4,2예요. 자, 항상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되겠네요.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4칸 가고 위로 하나, 둘, 2칸 가시면 이게 A입니다. 자, 그리고 B는요. 오른쪽으로 한 칸,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C는 X는 움직이지 않고 위로만 3칸. 자, D는 오른쪽으로 3칸, 아래쪽으로 4칸. 얘가 D가 되겠습니다. 네, 참 쉽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분면입니다. 자, 이 좌표 평면을 X, Y로 그으면 총 4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입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매겼냐 하면요. 자, X가 여기가 플러스라 그랬죠.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Y는 위로가 플러스, 아래로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항상 플러스가 먼저잖아요. 오른쪽으로 위로,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인 곳이 1, 4분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항상 X부터 움직인다고 했죠. X만 왼쪽이고 Y는 그대로 오른쪽. 이게 2, 4분면인 거죠. 그럼 이번에는 Y도 마이너스가 되면 3, 4분면. 그리고 다시 X는 오른쪽이고 Y만 마이너스인 게 4, 4분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일단 좌표 평면을 그리세요. 그려놓고 하시는 게 편해요. 머릿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마이너스 1, 항상 0에서부터 마이너스 1,3이요. 그럼 A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꺼번에 해버립시다. 오른쪽은 1,2. 자, C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요. D는 4,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라 그랬죠?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니까 A는 제 2, 4분면 이렇게 씁니다. B는 제 1, 4분면, C는 제 3, 4분면, C는 제 4, 4분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4번. 제 3, 4분면 위의 점은 제 3, 4분면 위는 뭐라 그랬죠?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플러스 플러스고 x만 마이너스고 둘 다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3, 4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예요. x, y가 둘 다 마이너스. 보시면 a 있죠? 그리고 i 있네요. 두 개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확하게 쓰려면 점 A, 점 I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걸 말해요. X축, Y축 위에 있는 이 점들은 사사분면에 포함되지 않고 이 축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X, Y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네, 이거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있죠? 3,0 있고요. 점 B라고 써야겠네요. 네, 점 B 하고요. 그리고 점 B 하고요. 그리고 점
D 있네요. D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D 하고요. 그리고 점 E 하고요. 0,0이요. 그리고 이제 없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점 AB가 2,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2, 4분면이니까 여기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나타내면 잘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세요. 제일 쉬운 방법은 왼쪽으로 한 칸, 숫자를 그냥 1로 해버리는 거예요. 위로 한 칸이니까 A를 -1, B를 1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P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그리고 대입을 할 때는 항상 괄호를 쓰세요. 이렇게 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괄호 마이너스는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거든요. P가. 그러니까 얘는 제 4사분면.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게 다 여기서 써먹는 겁니다. 지금 이거 펜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 Q는요. 또 그대로 넣어볼게요. B에다가 1 넣고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반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한 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네. 역시나 Q도 똑같네요. 그러면 네, Q도 제 4사분면. 자, 이번에는 R은요. A에다가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괄호는 곱하기예요. A는 그냥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죠. 즉 왼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한 칸. R은 제 3, 4분면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호만 나타내실 때는 A, B 문자를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헷갈리니까 거기에 임의의 적당한 수, 뭐 너무 어렵지 않은, 너무 크지 않은 수를 집어넣으시면 네,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래프의 이해 가볼게요. 이 앞부분의 개념을 쫙 풀어서 하고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새로운 본격적으로 또 이제 진도책을 나가면 그건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이해 가보도록 할게요.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이라서 변수거든요. 이 변수는 영어로 네,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various가 다양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상수입니다. 상수는 항상 일정한 수를 말하고 보통 C라고 하거든요. 이게 constant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고요. 두 변수가 어떻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읽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X 먼저 읽고 Y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 Y는 다 변하니까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네, 아까 제일 중요한 게 0,0에서 시작한다 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를 읽을 때는 항상 X, 오른쪽 먼저, 가로 세로 먼저, 그리고 위아래 다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출발 후 40분이 지났대요. 40분이 지났을 때 하랑이가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여기 보시면 출발해서부터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분 걸렸을 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3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이건 푸는 거 아닙니다. 자, 하랑이는 중간에 몇 분 동안 여기 보시면 40분에서 60분까지 지금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경우가 있어요.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40분에서 60분이니까 20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랑이가 이제 다시 집에서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온 시점은 집으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지점은 여기거든요. 이것도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네요. 네, 원래 수학 선생님들이 저 한국말을 좀 어렵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시험 칠 때 고민을 해 보시다가 아니면 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다려 보시면 네, 전교 1등이 이거 질문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라고 먼저 질문을 할 겁니다. 네. 자, 하랑이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지점이 여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랑이가 어떻게 되냐면 40분 동안을 쭉 집에서부터 어디론가 가요. 그리고 여기서 PC방에 도착했다 이거죠. PC방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결제는 못하고 그냥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구경만 하다가 왔어요. 20분 동안 이렇게 쭉 구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 못 참겠다 해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집에 가야지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 게임을 못한 분노로 열심히 뛰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속도를 늦춰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80분 동안 집에서 나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점이요. PC방은 결국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3km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3km 떨어진 PC방에 20분 동안 있다가 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3km 떨어져 있는데 40분이나 걸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컵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는데요. 그러면 경과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어쩌라는 거죠? 네, 유제 6번.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자, 볼게요. 일단 x가 시간이에요. x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물의 높이를 y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 컵을 자세히 보세요. 컵이 이렇게 위로 갈수록 좀 넓어지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물을 따라도 처음에는 물이 빨리 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은 점점 넓어지니까 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는 1초 동안 요만큼만 채우면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만큼을 채워야 돼요. 훨씬 넓은 면적을 채워야 되니까 물이 차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빠르게 차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유제 6번이 은근히 어렵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맛배기니까 이렇구나라고 그냥 네, 맛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항상 x부터 읽으시고 y를 읽으세요. 직선 거리를 따라 x분 동안 같은 거리를 ykm라고 하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선아는 중간에 10분 동안 휴식을 취했대요.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가볼게요. 자, 선아는 이제 올리브영에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쭉 가요. 자, 쭉 갑니다. 그래서 총 20분에 걸쳐서 2km 떨어진 올리브영에 가서 5분 동안 말도 안 돼요. 올리브영에 5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5분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아는 중간에 10분 아니고 5분 동안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올리브영에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휴식을 취하기 전보다 더 천천히 걸었다. 자, 볼게요. 20분 동안 2km 걸었어요. 그러면 10분에 1km씩 걸은 거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25분부터 15분 동안 1km 걸었어요. 아까 10분에 1km였고요. 이번에는 15분에 1km예요. 뭐가 더 천천히죠? 네, 뒷부분이 더 느리죠.
10분의 1km 가는 속도보다 15분의 1km 갔으니까 시간이 더 걸린 거니까 더 천천히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선아는 처음 20분 동안 아까 보세요. 처음 20분 동안 몇 킬로 걸었죠? 2km 걸었어요. 3km 아니고 2km.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하시면 중고등학교 수학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 개념이었고요. 지금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단원 마무리 영상은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